선크림 매일 바르면 피부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안녕하세요. 한 분 한 분의 피부 고민을 세밀하게 짚어서 해소해드리는 닥터뱅 백영태입니다. 자외선이 따가워지는 계절이라서 선크림은 필수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선크림 사용 방법이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피부과 환자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피부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주범이 선크림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선크림을 구매할 때에는 UVB를 차단하는 SPF와 UVA를 차단하는 PA 등의 표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지 똑똑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크림은 피부 보호도 해주지만 유해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성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대부분은 연예인들이 홍보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추천하는 제품을 그냥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유명인이 홍보하는 제품, 잘 알려진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피부 상태나 본인의 활동량에 맞춰서 적절한 플러스 지수를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햇빛에는 다양한 파장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 자외선이라는 파장이 있어요. 이 자외선은 UVA, UVB, UVC로 나뉘는데요. 주로 UVA와 일부 UVB가 지표면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자외선들은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UVA가 유리창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PA 지수가 있는 제품을 바르는 게 좋아요. 햇볕에서 발생하는 UVB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 UVB는 양은 적지만 굉장히 강력해요. 숫자가 높을수록 피부를 UVB로부터 더 잘 보호해 주니까 SPF 30, 35, 40, 50 높아질수록 강도가 세지겠죠. 예를 들어서 SPF 30은 15보다 UVB를 2배나 더 잘 차단을 해요. SPF는 주로 햇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피부 손상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요. 그리고 이 SPF가 어느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은 2배, 3배 뭐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거의 이렇게 완만하게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막 높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어느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은 차단 효과는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 PA는 UVA를 차단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예요. 이 UVA는 세기는 약하지만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와요. 그래서 피부의 미래적인 피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로서 피부 노화와 피부암 발생에 관련이 될 수 있어요. 이 PA 지수는 플러스로 표시가 돼요. 이 플러스 1개부터 5개까지 다양한 단계가 있는데 플러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UVA 차단 능력을 가집니다. 제품에 앞에 이제 써 있잖아요. 그 등급과 플러스 지수를 잘 확인을 해보세요. 보호 기능이 강하면 피부를 더 잘 보호해 주기 때문에 안 보고 사는 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유독 예민하고 건조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피부가 약한 아이들은 무기자차를 고르시는 게 좋고, 피부가 좋은 분들은 유기자차를 권장을 할 수 있어요. 건성인 분들은 보습력이 뛰어난 워터프루프 제품을 권장을 드리고요. 지성인 분들은 무난한 복합 차단제를 추천을 드려요. 단 워터프루프는 모공을 막을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야외 운동하실 때는, 특히 땀 많이 나는 활동을 하실 때는 워터프루프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일단 선크림은 외출 30분 전에 발라주는 게 좋아요. 선크림은 피부에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크림을 발랐으면 그 다음에 화장을 시작하기 전에 선크림이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2분 정도는 기다려 주시는 게 좋고요. 여성분들은 눈썹 메이크업부터 해주시면 되겠죠? 여름에는 자외선 양이 많으니까 보통은 한 2시간 정도에 한 번씩 발라주시고, 겨울에는 뭐 한 3시간에서 4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외선이 세고 노출량이 많아지는 계절일수록 바르는 시간을 조금 더 앞당길 수는 있어요. 그러면 효과가 좀 더 좋을 수는 있겠죠. 일부 사람들은 야외에 있는 주된 시간인 출퇴근 시간 동안 선크림을 발라야 되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바르지 않으셔도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야외 활동을 할 때, 특히 뭐 춥고
축구, 골프, 야구 이런 운동을 할 때는 선크림을 바르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은 20분 이상 야외에서 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르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선크림을 언제 발라야 되나요? 인데요. 기초 제품들은 다 바른 뒤에 마지막 단계에 발라줘야 피부가 잘 보호되고 다른 제품이 혼용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놀라지 마세요. 얼굴 전체를 가리려면 엄청 많은 양과 엄청 두꺼운 양의 선크림을 발라야 돼요. 마치 경극하는 것처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바르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충분한 양을 덧발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2시간마다 보충을 해주고 야외 활동을 길게 하시는 분들은 활동하기 직전에 바르고 2시간 간격으로 보충을 해주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기존의 선크림을 얼굴에 발라놨는데 세안을 하지 않고 바로 덧발라도 되는지예요. 세안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상황이 맞지 않으면 손만 깨끗하게 씻은 뒤에 선크림을 덧발라 주셔도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사용하시는 화장품에 선크림 성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발라야 될 필요성이 남성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어요. 파운데이션은 선크림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평소에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다니시는 분들은 선크림을 별도로 바를 필요가 없어요. 다만 활동량이 많아서 워터프루프 선크림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세안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오일 클렌저까지 사용하실 필요는 없지만 일반 폼 클렌저로 충분히 세안을 해줘야 되고 가능하다면 원래보다 한 10%, 20% 정도는 좀 더 꼼꼼하게 세안을 해주신다 라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좋아요. 이중 세안이나 오일 클렌징을 하면 오히려 피부를 손상시킬 수가 있으니 이 점은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오일 클렌징은 비비크림 이상 바르셨을 때 해주시는 게 좋고 선크림만 바르셨다면 일반 세안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렇게만 지켜주신다면 아무런 트러블 없이 소중한 피부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선크림을 바른 직후에는 화장하는 건 지양하시고 꼭 해야 된다면 2분 기다렸다가 하세요. 그리고 적절한 선크림의 양은 1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 짜서 발라주시고 저는 추천은 2번 덧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크림의 피부 흡수율을 좀 높여주고 여기에서 지속성을 더 오래 유지를 하려면 2시간에서 3시간마다 한 번씩 다시 바르는 걸 추천드려요. 화장이 이미 되어 있다면 SPF가 있는 화장품으로 보완을 하고 필요한 부위에 다시 발라주세요. 마지막으로 선크림을 바르기 전에는 수분크림이나 바세린을 바르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만 잘 보셨더라도 자외선으로부터 위험한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데요. 선크림에 대한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시지만 귀찮아서 바르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피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노화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습관이 되지 않으면 영영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는데요. 습관을 잘 들이기만 하더라도 적금 같은 효과를 줄 수 있고 노화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있는 분들, 사용법을 잘 모르셨던 분들은 피부 건강을 위해 오늘 말씀드린 팁들을 꼭 숙지해서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크림은 이제 우리가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이제 유기자차, 하나는 무기자차예요. 유기자차는 흔히 화학적 차단제로 알려져 있고 이 화학적 차단제는 피부에 흡수가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자외선이 오면 얘네들을 자외선을 흡수를 한 다음에 열로 변환시켜서 다시 방출을 하는 원리입니다. 무기자차, 즉 물리적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금속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에 흡수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햇볕이 오면 자외선이 오면 그걸 바로 튕겨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크림을 선택을 할 때 피부가 나는 좀 예민하고 그리고 여드름이 많고 홍조도 심하고 하시는 분들은 무기자차, 그것도 복합제제가 아닌 100% 무기자차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나는 이제 좀 피부가 건강한 편이고 대신에 백탁도 있는 게 싫고 하면 그러면 유기자차를 선택을 하셔서 피부에 조금 흡수가 되더라도 그걸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피부과 오시는 분들은 이제 피부에 문제가 있거나 그걸 고치러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백탁이 있는 좀 불편감이 있더라도 피부가 건강해질 때까지는 무기자차를 쓰시는 게 맞고요. 피부과를 치료 목적으로 오지 않는 분들은 유기자차를 그냥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중 세안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이제 주된 고민은 내가 이제 세안을 했는데도 찝찝하고 이게 다 지워지지 않은 느낌, 이런 게 들어서 그렇거든요. 하지만 저희 이제 피부과 원장님들이 이중 세안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중 세안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본인은 이제 뽀득뽀득 씻은 느낌이 들겠죠. 근데 이 행동은 각질을 벗겨내는 행동이 될 수가 있어요.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난다는 소리 자체가 각질을 벗겨내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부러 내가 피부를 벗겨내는 행동, 필링 같은 행동이에요. 느낌은 좋죠. 근데 이것들이 하루 이틀 쌓이게 되면 피부는 점점 손상을 입게 되고 장벽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중 세안은 웬만하면 피하시고 단일 세안으로도 충분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 세게 뽀드득 뽀드득 스크럽제, 필링제, 그리고 이중 세안 이런 것들 다 피해 주시는 게 피부 건강에는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은 세안제, 세안법, 세안제 선택 이런 영상을 찍을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확 날려드리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